중고딩 두발 자유화는 저 때도 두발 자유화인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좀 두발을 한번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 그냥 12mm로 해야 돼. 개 틀딱 꼰대감 이병관 누구야? 너 고삐리지? 침착맨의 지식탐방 개 설명에 그냥 써주신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로아님 오셨을 때도 했던 얘기인데 이게 다 똑같이 생겼잖아. 롤 스킨 같잖아. 근데 놀랍게도 다 개가 아니야. 개는 한 마리인가 밖에 없을 거야. 개처럼 변하는 거야. 서서히. 뭐 가재가 이렇게 변하고 뭐가 변하고 이 각각류들이 다 개의 형태를 수렴하고 있어. 왜냐? 개 모양을 하고 사는 게 제일 유리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가재든 뭐든 꼬리가 짧아지고 앞에가 커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출발했는데 개 같은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분이 쓰신 건데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요. 절지종물의 개화 카르시니세이션이라는 현상을 최근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판 5분 전이에요. 요약드리자면 개가 아닌 절지동물이 진화를 거듭해서 개의 형태를 수렴 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진이 그 자료입니다. 수렴 진화하는 거예요. 개가 아닌 것들이. 절지동물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개라고 이름을 붙인 집개, 소라개, 개부리, 킹크랩 등은 개가 아니었습니다. 갑각, 아문, 연갑각, 십각목, 범배하목까지는 똑같은데 밑에 세부 분류인 하목 단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개통수에서 가재나 새우가 개와 갈라지는 것도 하목 단위부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개가 아닌 거야. 하목 단위에서 나눠지는 거야. 10강목에서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나뉘나 봐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가재나 새우와 비교해도 딱히 개랑 더 가깝진 않다는 겁니다. 단지 생김새가 닮았을 뿐이죠. 근데 왜 저렇게 유사한 형태를 갖게 됐을까요? 개의 넓적하고 둥근 몸통은 해저 바닥을 기어다니기 유리하고 천적의 공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닥에 굴을 파기에도 더 좋고요. 그래서 가재와 비슷한 형태의 조상에서 출발한 동물들도 진화를 거듭할수록 머리와 꼬리가 짧아지고 몸통이 둥글럽적하게 변하면서 개의 모양을 갖게 된 겁니다. 꼬리랑 대가리가 작아져. 납작해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재밌게도 현생 개의 조상은 트라이아스기에 출현한 이후로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옛날에 말했었죠. 잠자리나 이런 것들. 초기 설계가 아주 좋았다. 그러니까 변하는 게 별로 없었다. 개보다 먼저 출현한 각각류도 비슷한 형태를 가진 화석이 있고요. 유사한 환경에선 언제나 선택압의 방향이 개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류 진화의 최종 형태가 바로 개 모양이 아니라는 추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라는 얘기겠죠. 환경이 바뀌면 당연히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겠지만 근데 꾸준히 이 형태의 유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다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자가 빨리 나왔어요. 정답자 트라이아스기에 나왔어요. 제일 살기 좋은 형태를 했는데 이미 꼴에 도착해가지고 쉬고 있었어. 개사기죠. 그래서 개화를 겪는 건 대부분 각각류 동물들이지만 곤충 중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각각류가 아니라 절지동물이라고 쓴 겁니다. 곤충 중에서도 개 모양을 띠게 되는 애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각각류보다 더 위의 단계인 절지동물로 간 거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암을 뜻하는 영단어 캔서의 어원이 바로 개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12성자 중 하나인 개자리의 영문명이 캔서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맛있는 게를 올려놨네요. 게라고? 난 게가 아니야. 킹크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집게의 한 종류입니다. 야, 얘는 이런 말하기 뭐한데 맛있게 생겼다. 크리스피하게 생겼어요. 이미 튀겨져서 나온 것 같아. 속살을 튀기고 위에 껍데기를 덮은 것 같아. 그죠? 외골격으로 덮은 것 같아. 그래서 외골격만 벗기면 튀김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이런 폭력적인 비주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튀김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런 형태를 보면 바로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죠? 침고이잖아. 이런 형태가 튀긴 형태로 되면은 인간한테는 안 좋죠. 인간한테 걸리면.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봤죠. 개, 괴, 거의, 끼라고 하나 봐. 절지동물문, 갑각아문, 연갑강, 십각목, 범배하목, 단미하목의 동물이다. 유비가 있죠. 유비. 좌장군, 연주목, 유비 소개하는 거죠. 두 흉부는 윗면이 이렇게 돼 있고 혈색소 헤모시아닌을 함유하여 혈액이 척흑색을 뗀다. 우리나라에 150여 종이 있다. 야, 이거 종류가 많네. 우리나라에 이게 150여 종이 있다고? 비슷한 건데 우리가 뭐 구분 못하는 것도 있겠죠. 자, 개랑 헷갈리기 쉽고 한국어에서는 애와 애의 발음이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 서울 사투리에서는 개를 괴라고 힘주어 발음했다. 그래서 산을 뜻하는 매가 현대리로서 매로 정착한 것 같은 변화를 보임. 평안도에서는 괴라고 하고 경남 지역에서는 끼라고 하고 사실상 문맥으로 구분해야 된다. 발음으로 구별하기가 좀 어렵다. 영미권에서는 크랩은 사면바리를 뜻하는 어휘이기도 하다. 300의 패러디 영화인 미트 더 스파르탄에서 이것을 모티브로 한 기억을 보였다. 사면바리가 개처럼 생겨서 그렇다고 한다. 사면바리. 개처럼 생겼네요. 그것처럼 생겼네. 슬레이 더 스파이어 중간 보스같이 생겼네. 치료와 예방이 있고요. 찬빛이나 손으로 벌레를 싸그리 털어내거나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 버리거나 하는 무식한 방법으로 제거에 성공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더 좋다. 그래서 이제 사면바리는 사람의 음모에 사는 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성들은 세면바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후방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저만 볼게요.
일본에는 사면 발리에 걸려서 음모를 면도날로 밀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있다. 그런 그림까지 만들었어요. 아, 긁고 있네요. 긁고 있어요. 옆에서 막 웃고 있어. 제가 재현을 해보자면 위에만 가운만 입고 나체야. 나체인데 이런 자세를 하고 잡아 당기고 이렇게 밀고 있어요. 잡아 당기고 밀고 있어. 근데 이게 묘사가 뽕따같이 생겼어. 이런 걸 그리려고 했다는 게 재밌다. 이걸 왜 그리려고 했을까? 아무튼 그렇다. 외양은 다리가 10개고요. 8개라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집게발도 다리예요. 근데 왕개는 8개 맞음. 그러네? 얘는 왜 이래? 킹크랩? 비싸다고 다리 2개 뺀 거야? 러시아산의 비중이 높다. 러시아 마피아 세력이 이 왕개 관련 업체와 연관해 한국이나 일본에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하며 들어올 때 왕개를 내세우니 문제다. 2003년 4월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고급 아파트에 숨어 지내던 러시아 마피아 간부 마실린 나우모프가 누군가의 총에 맞아 죽었는데 후에 이 사람이 왕개 전문 원양업 회사 간부로 입국했음이 밝혀졌다. 여기에 뭐 왕개 매니아 있어요? 10월 15일 왕개 가격이 폭락했다. 2016년 시세가 확 떨어졌다. 뭐 왕개 일기를 키로당 35,000원까지 떨어졌다. 왕개 전문 기자야. 업계뿐 아니야 이거? 업계뿐? 맛있는 왕개도 뭐 구분을 해놨고요. 자, 아무튼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왕개는 다리가 8개, 개는 몇 개? 10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킹크랩은 왜 8개냐? 비싸서 다리 2개 덜 줌. 다리 2개 덜 줘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 때문에 집게발이 폭력적이니까 악역 및 잡몹으로 취급을 받고 있고, 당장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만 보더라도 헤라클레스가 히드라와 싸우고 있을 때 히드라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밟혀 죽어버렸습니다. 그 몰골이 처참했는지 심지어 개를 파견했던 그 철심장 헤라조차도 불쌍히 여겨서 별자리로 박아줬는데 그게 개자리입니다. 보통 이제 헤라가, 내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잘 모르는데 제우스가 소스 만들고 헤라가 키우지 않나? 그래서 좀 헤라가 좀 뒷정리하는 것도 있고, 또 헤라가 또 이렇게 안 하면은 제우스는 또 무서운 거 없이 더 연병 떨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아무튼 철심장 헤라조차도 이 개가 짜부된 게 불쌍해가지고 괜히 껴가지고 죽었잖아. 그래서 개자리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생김새 때문에 이걸 처음으로 먹을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 도리어 신기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문호 루시는 개를 맨 처음 먹는데 용기가 필요했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눈 사이부터 입 주변 부분의 작은 촉각들을 보면 상당히 징그럽다. 이게 그 요쪽 각각류 요런 애들이 이렇게 입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디스트릭트 9처럼 걔가 그 랍스타 애들이 커진 것 같잖아. 눈은 이렇게 돼가지고. 고대 중국의 우임금 치수와 관련이 있는데, 각각류인 개는 겁나는 집게다리를 가진 데다가 보기 또한 추했습니다. 그래서 박고랑에 구멍을 내고 사람들을 물어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요. 옛날 고대 우임금이 장사 파해를 보내 강남 치수를 맡겼는데 그는 고랑에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 그곳의 개를 유인해 일망타진했습니다. 아, 부어서 죽인 게 아니고 유인했다고? 아, 근데 결국 끓여 죽인 건 맞고요. 죽은 게 몸이 빨갛게 변해서 향긋한 냄새를 풍겼는데 파이가 먹어보니 일품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 해 아래 벌레 회자를 넣어가지고 개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근거해서 두렵고 추한 개를 인간이 처음 먹으려 했을 때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옛날 얘기가 남아있을 정도로 처음에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먹었는데 맛있네? 이렇게 됐을 것이다. 개 배딱지는 일반적인 각각류 꼬리에 해당하는 부위인데요. 아, 꼬리가 이렇게 말려서 배로 이렇게 들어간 건가? 그러네요. 폴더폰 마냥 접힌 상태예요. 아, 꼬리가 짧아진 게 아니야. 그래서 항문과 생식기관이 배딱지에 있습니다. 항문의 경우 배딱지 끝에 있기 때문에 개는 이 바로 밑에 항문이 달린 꼬리라고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피면은 항문, 눈인데 접었기 때문에 붙어서 입 아래 항문이 있다는 얘기죠. 알에서 갓 태어난 유생 단계에서는 이 배가 새우처럼 완전히 펼쳐져 있다가 성장하면 점점 납작해지면서 접힌다. 이게 유생 단계일 때는 개 모양이 아니야. 되게 조그맸을 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요만한 개 있잖아. 새끼 개 완전 돌아다니는 애. 그러니까 얘네가 알을 그냥 사방에 그냥 바닷물에 그냥 아무렇게나 투하. 융단 폭격. 그래서 이 유생이 계속 막 돌아다니면서 조그만 개 형태로 돼가지고 막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거야. 근데 걔네가 사실 뭐 보호도 안 해주고 그냥 융단 폭격해가지고 그냥 바닥에 뿌리는데 얘네가 어떻게 살겠어 사실, 그치? 그러니까 밥 주는 거야 사실상. 걔가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 밥 주는 거야. 그 잔칫날이야 그냥. 그래서 몇 마리 살아남아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가는 거야. 자, 아무튼 배딱지로 암수 구별을 하는데, 암컷은 배딱지가 크고 넓어서 붙잡고 있기 좋지만 배딱지가 가나. 요거는 뭐 유명하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이렇게 뜯잖아 이렇게, 그죠? 요런 애들 있어. 요게 수컷, 요게 암컷. 왜냐면 이제 알을 품어야 돼서.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걸 보니까 아는 게, 이게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알을 최대한 붙잡으려고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사실상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체중 형태로 여겨지는데 자꾸 수렴 진화를 합니다. 머리와 꼬리가 짧아지고 흉부가 중심이 된 몸통이 확장되면서 둥글럽적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개화라고 불렀고 뭐 개부치 등 뭐 여러 개. 그래서 이런 짝퉁 개들은 진짜 개에 비해서 다리가 한 쌍이 부족합니다. 근데 짝퉁 개가 더 맛있어. 자, 아무튼 개 하면 떠오르는 것은 양팔이 달린 집게발입니다. 이걸로 몸을 방어하기도 하고 잘라 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집게발이 막 기민하게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느리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를 뜯어먹는다. 그래서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담당한다. 그죠? 하이에나, 스캐빈저 포지션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기동성을 잃고 무력과 방어력을 얻은 거지. 롤에서 보면은 가렌 같은 거지. 가렌 다리우스 같은 거야. 이동기가 없잖아. 대쉬가 없는 대신 스탯이 좋잖아. 맞짱을 잘 뜨잖아. 뚜벅이류. 가렌도 이제 개화한 거죠. 개의 앞발을 지니면 저승사자나 잡기를 퇴치하는 효험이 있다고 믿었다. 개를 잡으면 서로 싸우다 다치지 않게 집게발의 엄지를 부러뜨리기도 한다. 그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도망가는 습성이 있는데 잘린 다리는 얼마 뒤에 재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라서 굽거나 찌는 등 개를 통째로 요리할 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체분시든 채 익어버린 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0분 정도 수돗물에 담가서 죽이고 나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개가 고통스러울까봐 그러는 게 아니고 다리 나눠질까봐 놔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다 나눠져서 다리 다 잘려서 나오면은 밥맛 좀 떨어지잖아. 먹음직스럽지가 않잖아. 딱 알차게 하나가 딱 붙어있어야지 알차 보이잖아. 사람이 코끼리 코를 돌아 어지럼증을 느낄 때 옆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개가 빙글빙글 돌아 어지러우면 앞으로 기어갑니다. 원래는 옆으로 가는데 어지러우면 앞으로 가요. 앞이나 뒤로 가는 정도 있어요. 자, 요거죠. 암컷은 여기가 배가 넓어. 우리가 알고 보니까 꼬리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붙었다는 느낌이 좀 든다, 그죠? 개 유생들이 엄청나게 바다에 뿌려지지만 성체로 자라나는 개체는 몇 없다. 사마귀도 마찬가지야. 사마귀도 알집에서 막 미친듯이 쏟아지는데 파티야. 그 인근 지방 주민들한테 파티야.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생물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생물이다. 처음에는 아까 나온 것처럼 여기 이렇게 이 개의 형태가 아닙니다. 새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배가 아직 안 붙었지.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붙는 거지. 4번 정도 탈피를 하고 나면은 집게발이 달린 가재 형태로 발달하고 여기서 좀 더 탈피한 뒤에 성체와 같은 모습을 한다. 가재 형태에서 더 지나면은 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와 같은 과에 속하는 바닷가재 입 더듬이 배 아래 위치한 헤엄을 치고 알을 품을 때 사용되는 다리 그리고 배 끝에 있는 부채를 닮은 널찍한 꼬리 지느러미도 고대는 모양이 특이함이 없고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던 부속지가 변화를 거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육지에 정착한 개들도 축축하게 적셔줘야 돼. 아가미를. 근데 어떻게 버티는 거야 얘네는? 아가미가 되게 효율적으로 그걸 하는 건가? 심지어 물이 많지 않은 내륙지방에 사는 각각류의 쥐며느리조차도 예외는 아니다. 근데 물에 빠지면 죽어요. 헤엄을 못 쳐. 집게발로 야제 열매를 껍데기를 벗길 만큼 강력하다. 야자를 먹고 살아서인지 맛이 좋아 인간 주위에서는 씨가 말라가고 있다고. 야자개는 막 쓰레기통 뒤지잖아. 알아요? 갱이야 갱. 얘네. 야자 껍질이 엄청 두꺼운데 이걸로 막 다 까거든요. 현존하는 육상 무척추 동물 중 최대 크기 종이라는 나름 글로벌한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친척은 집게랑 왕개. 1톤쯤은 우습게 넘어가는 악력을 낼 수 있음. 이보다 작은 4kg급은 300kg이 넘어가는 악력을 낼 수 있음. 남서태평양 섬에 많이 서식하고 코코넛을 많이 먹고 독이 든 열매를 섭식합니다. 독이 든 열매를 먹고 자기 몸에 독성을 띠게 해서 다른 생명체가 먹으면 위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살다가 해변으로 올라가서 조개 껍데기에 들어가 집게 생활을 하다가 껍데기가 단단해지면 이거 버리는구나. 집게는 원래 이런 걸 하고 다니잖아. 들어가 살잖아. 버려. 내 몸이 이미 철겨가 돼가지고 버려. 섬유질 듬뿍듬뿍을 먹고 자라서 별미거리입니다. 하지만 독 열매를 먹는 습성으로 인해서 요리 잘못하면은 골로 갑니다. 독이 있는 야자 집게는 익히면 붉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속살일 뿐.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복어는 부위를 잘 떼어내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크림 파스타 리조또 맛이라고 합니다. 떼어난 게장은 그라탕으로 만들어 먹거나 볶음밥에 비벼 먹기도 하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종이고 중국에서도 별미로 각광받으면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일화로 호주 북서쪽의 크리스마스 섬 야영제 BBQ 파티라 하던 가족이 음식 냄새를 맡고 몰려온 50여 마리의 야자 집게에게 포위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간에겐 큰 해를 끼치지 않는 녀석들인지라 파티 진행에는 지장이 없었고 한국 인터넷 뉴스에는 이 뉴스를 보고 고기를 먹었더니 후식으로는 공짜 각각류라는 농담이 돌아왔는데 상술하듯이 호주는 동물보호에 매우 예민한 나라라서 야자 집게를 막 잡을 수 없으며 요리 재료는 쓰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있었다. 학교 급식에서 버려지는 식재료 넘버원. 보통 학교 급식에서는 고추장, 고춧가루 푼 물에 애호박, 오징어, 게를 넣고 게국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게가 워낙 살도 없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살 많은 게 다리만 가위로 잘라서 먹어본 학생들은 이런 게를 먹을 줄 모른다. 그래서 국물이나 게를 제외한 건더기만 먹고 게는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다. 국물 내기용이야. 먹는 법을 아는 학생도 살 적고 맛없는 게를 급식 시간에 아득바득 발라서 먹느니 몸통 한번 씹어서 바깥쪽 살만 대충 빼먹고 버리는 쪽을 택한다. 한번 그냥 통째로 앙앙 해서
쭉 빨아들인 다음에 버린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살 진짜 많이 버리는데. 로마 귀족식 휴식법. 몇몇 개들은 껍데기에 바다거머리의 알이나 따개비가 붙어있어 그 외형이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막 무슨 나 그거 봤어. 거북인데 잡았는데 막 등에 막 뭐가 다 달라붙어 있는 거야. 막 따개비 같은 게.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칼로 다 띄워주거든요. 근데 좀 아파 보이던데? 편안해져? 아 맞아, 그거 있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래서 따개비가 너무 많으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다 벗겨가지고 다시 풀어주고 막 하더라고요. 아 맞아, 안 떼주면은 가라앉아서 죽는데, 못 떠서 무거워가지고. 근데 이런 달라붙어 있는 게 가치가 높게 매겨지고 훨씬 맛있는 개들이라고 합니다. 껍데기에 이런 것들이 붙어있다는 것은 탈피를 하지 않아서 오래된 껍데기잖아. 그러니까 알에 꽉 차 있다는 것. 막 탈피해서 껍데기가 깨끗한 개는 살이 텅텅 비어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탈피할 때 칼로리 엄청나게 소모해서 껍데기만 이렇게 새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진짜 얼마 안 남은 채로 이사를 간다. 그리고 또 꽉 차면 또 이사 가고 조금 남고. 빈집이지. 그래서 이런 게 붙어있는 게 꽉 차 있다. 탈피 직전이라. 근데 막 탈피한 개는 껍데기가 말랑말랑해서 통째로 먹는 미식가들이 있다. 소프트쉘 크랩이라고 하는데요. 양식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소프트쉘 크랩은요, 허물을 벗을 시기에 개들을 모두 독방에 배치해서 사람이 일일이 그 방을 감시해서 허물을 벗자마자 바로 잡아 올립니다. 독방을 쓰게 하지 않고 같이 키우면요, 동료 개들이 말랑말랑한 녀석을 잡아먹어서 다 독방을 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감시해. 몇 번 방, 몇 번 방. 그래서 탈피 성공? 바로 건져. 그래서 소프트쉘로 먹는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먹고, 유럽에서는 종보존을 위해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직화를 굽거나 기름에 튀기면 껍질째로 먹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게 같은 거는 그냥 생째로 튀겨버리면은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있죠. 뭐 식당마다 뭐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밑반찬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꽃게같이 겉껍질이 연한 게들만 가능하니까 킹크랩 튀겨서 씹어먹진 마세요. 한의학에서 냉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꿀과 궁합이 좋지 않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게장은 감과도, 이거 유명하지 않아? 게장하고 감? 그렇기 때문에 영조는 이를 이용해 경종을 독살시켰다는 루머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옛날에 덜 익혀 먹어 독이 올라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게는 식중독균이 잘 번식하는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연히 꿀과 함께 먹었다는 이유에서 게와 꿀 속성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선한 게와 꿀을 먹으면 별 이상이 없다고. 근데 궁합이 좋지 않다는 속설이 생겼어. 게꿀인데. 북한에선 게를 회로 먹습니다. 근데 회가 거의 간장게장을, 그런 간장게장 있잖아. 그 옛날에 이계인님이 해피투게더 자기만의 야식 소개하는 코너에서 뻥게장 알죠? 게 사가지고 그냥 간장에 담가놓고 간장 맛으로 먹는 뻥게장 있어요. 그게 사실상 회잖아. 뻥국수도 있어요. 국수 면을 그냥 물에다 끓여서 그냥 먹는 거야. 뭐 있는 게 아니야. 육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물에다가 국수 그 소면 있죠, 소면 끓여가지고 그냥 그거만 먹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해피투게더 그 막 다 같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다 맛없다고. 밤에 배고플 때 막 요리하기 귀찮고 할 때 먹는 물국수랑 뻥게장,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개해 주셨었어요. 면수랑 먹겠죠? 면수가 그나마 그냥 물보단 맛있지 않을까? 자, 아무튼 몸이 빨개지는 이유는요, 아스탁잔틴 때문인데, 이 색소 분자는 빨간색을 띱니다. 근데 평소에는 베타 크루스타치아닌하고 결합되어 있어서 청색에 가깝게 보이는데, 근데 열을 가하면은 빨간색을 띠는 아스탁잔틴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얘 색깔이 보이는 거래. 이거 두 개가 같이 결합되어 있으면 청색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결합되어 있는 색은 청색, 떨어져서 나오면은 빨간색. 개들은 물 밖으로 내놓으면 입에서 거품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입에 개거품 문다는 속담이 파생됐습니다. 창작물에 등장하는 개들이 거품을 뿜는 이유입니다. 개는 물을 빨아들여 산소를 걸러내고 물을 다시 내뱉는 방식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인데, 물 밖으로 내놓으면 빨아들일 물이 없어서 물거품이라도 만들어서 산소와 닿는 표면적을 최대한 높이려는 행동입니다. 개거품을 무는 게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라는 거야. 물이 있어야지 물에서 쭉 먹어서 산소만 빨아들이고 다시 또 물을 뱉어야 되는데, 논바닥에 사는 참개는 옛 서민들의 별미거리였습니다. 항아리 입구만 내놓고 나머지 부분을 땅에 묻은 뒤 안에 생선 조각을 넣고 5시간 정도 기다리면 잡을 수 있다고 함. 요즘에는 논마다 농약을 마구쳐서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알루마이트 주전자? 알루마이트 주전자가 뭐야? 아케이나이트 뭐 이런 거야? 아케이나이트 주전자에다가 논두렁에서 잡은 참개를 가둬놓아 주전자가 버석거리는 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민물개인 참개는 생각보다 여러 군데 사는데 한강에도 살고, 과거에는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참개를 대량 방생했습니다. 안산천 한강과 합류하는 양화대교 근처에서 안양시 방향으로 10km 상류에 이르는 자전거길 위쪽에 야간에 풀숲에서 물로 오가기 위해 자전거길을 건너다가 자전거나 사람에게 밟혀 죽은 참개 잔해가 무수히 깔려 있었습니다. 백로 가마우지도 많이 보이니 참개 복원 사업은 성공한 듯. 참게장이 맛있지만 개를 잡다가 걸리면 많은 벌금을 물게 되니까 잡아먹지는 마세요. 자, 애완용 개도 있습니다. 도둑개 뭐 이런 거. 마트에서 요즘에 그거 팔던데? 집게인데 그 껍데기 인간이 만든 예쁜 껍데기로 해가지고 파는 거.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그냥 조그만 소라게 팔았는데, 요즘엔 좀 큰 거, 요거 이런 거, 이게 얘네가 소라기야. 이거 인간이 만든 그 거기다 쉘 그 칠해가지고 파는 거야. 프레스테지.
집이야 집. 개에다 칠한 게 아니고 얘네들은 쉘이 필요하잖아. 이사를 간다고. 소라게는 가재같이 생겼는데 소라게 옛날에 안 키워봤어요? 소라게는 얘가 가재같이 생겼는데 이게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클 때마다 자기 몸에 맞는 조개 껍데기에 들어가야 돼. 막 이런 것도 있잖아.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지. 이런 데 들어가서 끼우는 거야. 그래서 얘네 죽은 애들이 해변에 되게 많잖아. 이거를 자기 몸에 맞는 걸 끼우는 건데 잘하면은 자기가 빠져나와가지고 계속 끼우고 한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이 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를 뭐 학대하거나 이런 건 아니야. 다만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놔두는 거는 얘네들이 괴롭긴 하겠죠. 근데 이런 인공 쉘에다 들어가는 거는 괜찮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 옛날에는 한 요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를 팔았었어. 옛날에 집 근처에서. 이렇게 작은 곳에 살아도 되냐고? 얘네 자체가 한 요만했어. 요만한 거에서 팔았어. 사실 뭐 이렇게 뭐 문방구 앞에서 뭐 병아리 파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문방구에서 팔았어. 병아리는 노상에서 팔았잖아. 이건 문방구에서 팔았어. 근데 내 생각인데 이거를 옮길 때 얘네를 막 되게 신경 써서 옮겼을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이미 그 문방구 이 소매점에 왔을 때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은 상태였을 거야. 그러니까 약해져 있을 상황이겠지. 그러니까 좀 상태가 안 좋긴 했어. 아무튼 요거 애완용으로도 기를 수 있고 가격은 뭐 들쑥날쑥 하나 봐요. 어획량이 매우 늘어나는 경우에는 산지 가격이 대폭 폭락하는데요. 개들을 다 못 실어가지고 놓고 가는 거야. 그 정도로 잡혀. 최저 소매가 키로에 3,000원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름에 태풍까지 와 바닥을 다 뒤집어 줘가지고요. 아래 깔려있던 개가 한번 아래에서 한번 올려줘서 수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잡이 어선 선주들은 한 척당 로또 2등을 맞았고 선원들은 로또 3등을 맞았습니다. 어획량이 장난이 아니라서 하루 출항하면은 보통 벌어들이는 게 척당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야, 하루에 2천만 원. 소래 베테랑 선원의 말을 들어보자면 원래 개잡이는 8년마다 한 번씩 엄청나게 많이 잡힌다고 함. 근데 그 중간쯤에 하도 안 잡혀가지고 고생함. 근데 실제로 소비자층이 살 때는 비싼 가격에 거래됩니다. 개의 브랜드 이미지로 비싼 가격이 뇌리에 고정돼서 그 정도 가격이 돼야지 팔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싸면은 뭔 개가 이렇게 싸지? 이런 느낌이 되나봐. 근데 좀 그런 거 있죠 확실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샤넬 5,000원. 근데 놀랍게도 그 해에 샤넬이 엄청나게 잡혀서 5,000원이었는데 그때 막 태풍이 와가지고 막 바닥을 막 다 뒤집어서 막 샤넬이 엄청나게 잡혔어. 근데 5,000원이라고 하면 안 사지. 근데 200만 원입니다 하면 그때야 비로소 와 싸다 그러면서 사지. 와 싸다 5개 주세요 이러지. 자 아무튼 요런 여러 가지 개들이 있어요. 한국산 참개가 어찌 유입돼서 미국에서 토종개들을 박살내고 그 수를 급속도로 늘린다고 국내에 보도되게 됐다. 이거 호민이 형 또 뿌듯하게 하겠네요. 이런 거 보면 기분 좋대. 우리 애들이 나가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보기 좋대. 가물치 잉어와 더불어 미국 토종생물 박살 유해 외래종으로 자주 언급된다고. 야 참개가 그렇게 세? 뭐 이런 거 유행했었죠. 2018년부터. 이걸 다 설명을 해주네요. 어떤 게임에서 A라는 캐릭터 성능을 너프를 반대하는 의견이 줄일 때 A 너프도 솔직히 이해가는 게 하면 뭔 개소리야 하고 클릭하면은 그런 개는 다 죽었다. 이렇게 이런 거 뭐 뭔 소리야 최저임금 인상되면 좋지. 그래서 딱 누르면은 그런 개는 다 죽었다. 중고딩들 두발 자유화 돼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클릭하면 다 죽었다. 중고딩 두발 자유화는 저 때도 두발 자유화인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좀 두발을 한번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 그냥 12mm로 해야 돼. 왜 12mm로 하냐? 그래야 성인이 됐을 때 더 신나게 놀 수 있어. 이게 소중한 건지 몰라. 더 신나게 놀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어떠냐? 20살이 돼도 대학교에 가도 뜨뜻미지근해. 옛날에 어땠어? 대학교 1학년 되면은 진짜 무슨 제대하면 뭐 해야지 막 뭐 적어놓는 거 마냥 버킷리스트를 적어놔가지고 놀았단 말이야. 술 마시고 뭐하고 염색하고 뭐하고 뭐 파마하고 그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거야. 그날만. 그날 된다고 뭐 바뀌는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뭔가 신난단 말이지. 그래서 옛날에 막 염색이 엄청 유행하고 했던 게 못하게 하니까. 지금 보면 옥냥이 요거 옥냥이가 요즘에 뭐 염색하는 거 봤어요? 근데 이런 애들도 억눌러 놓으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레오나르트가 됐잖아 지금 보면. 조한 페레로가 됐잖아. 포르투갈 리스본. 맞아 이거? 북해로 넘어가지고 북유럽에서 프란베르그 사가지고 장착하게 생겼잖아. 이거 맞아? 옆에 막 로꼬가 있을 것 같잖아. 카탈리나가 막 노릴 것 같고. 이거 맞냐 이거야 내 말은. 그니까 맘대로 못 기르게 해야 이런 조한 페레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안 좋은 거냐고? 좋잖아 지금. 여러분들 조한 페레로 사진 보고 몇 명이 웃었어 지금. 웃기긴 한데 점점 웃기면 인정해. 나도 입학하고 노랑머리 한번 하고 다시 염색 안 하고. 근데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너무 그게 없다. 그래서 교복도 딱 해야 돼. 요즘 교복 많아요? 교복 있는 학교. 근데 교복은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 같아. 개편하거든. 아무튼 이게 할 말은 해야 돼.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아끼면 안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 이 말을. 두발 자유화 아직 100년을 이르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시기가 아니에요. 남성 12mm, 여성 귀밑 3cm. 파마? 파마는 무슨 염색 파마 금지.
금지. 헤어 제품 금지. 자연갈색? 자연갈색이 문제거든요. 자연갈색을 허용해주면 인공갈색들이 생겨요. 자연갈색 강제로 흑발 노인 염색용으로 그 있잖아 흑발 나온 거 누군가 해야 돼 이 말을. 개 틀딱 꼰대감 이병관 누구야? 너 고삐리지? 고삐리가 씨 방송 안 꺼? 학원 가야지. 이거 뭐야? 일본 도시전설 중에 야쿠자들이 쓰는 고문 방법 중 하나로 사람을 드럼통에 집어넣고 그 안에 살아있는 개를 잔뜩 채워서 안에 들어간 사람의 몸을 파고 들어가 뜯어먹게 한다는 개 드럼통 욕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의 실제 생태를 감안하면 명백히 허구요. 침착맨 넣자고? 니나 들어가. 그렇게 좋으면 니나 들어가세요. 아저씨 요즘 애들 무섭거든요. 더 무서워지는 법 알려줄게. 12mm로 자르면 돼. 그럼 더 무서워져 진짜로. 오히려 좋죠? 요것도 있어요. 수렴진화. 수렴진화란 본디 전혀 다른 종이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하여 결과적으로 외형이나 생활사 등이 비슷하게 된 것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생물이지만 물속에 살기 위해서 날기 위해 진화하다 보니 겉모습이 비슷하게 변해버렸다. 닮은 꼴 다른 계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뭔가 이게 길어지죠. 다 달라. 다른 애들인데 비슷해. 발산진화는 반대겠죠. 한 종인데 경쟁자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하면은 그 생태에 맞춰서 막 변하는 거야. 수렴진화의 반대. 유대류의 종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 오스트레일리아에. 바퀴벌레가 무서워? 당신 몸속에 곤충 먹는 유전자 있다. 두발 통제 무서워? 당신 몸속에 12mm 모발 있다. 바실로사우루스와 어룡처럼 현대 와서 유전자 단위까지 조사해본 후에야 사실 아무것도 상관이 없었다는 종도 있습니다. 같은 종인 줄 알았는데 바실로사우루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왜 이렇게 길어? 얘 뭐야 얘? 이래도 돼? 뭐야 이거 징그럽게. 뭐야 뱀장어야? 뇌절이죠 이거? 뇌절이야? 내가 알려줄게요. 어디까지가 뇌절인지 알려줄게요. 보통 여기서 끊어야 돼.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특수 2절까지만 해도 또 꽤 기네 정도로 가. 여기까지 가면은 약간 이제 경이 대단하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찌푸려지는 거예요. 이 여기서부터가 뇌절이야. 여기까지는 그래도 야 되게 독특하다. 근데 이렇게 하면 욕먹어. 이게 사실 더 열심히 한 건데 이게 더 열심히 한 건데 욕먹어요. 뇌절이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건. 아무튼 박쥐의 날개랑 새의 날개는 외형은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발생 기원과 구조는 아주 다릅니다. 박쥐의 날개는 인간의 손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난 거고요. 새는 팔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난 겁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박쥐가 왜 이렇게 갈라지는지. 팔이 이렇게 있어. 손가락 사이에 막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박쥐. 새는 여기 깃털이 이렇게 달린 건가? 여기 이게 깃털이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다르다. 모양만 비슷하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많이 그렇다.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 그게 결국은 비슷하게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객과 동물과 카스마포르테데스는 지금의 하이네들보다 개와 더 흡사한 악과가 있었다. 검치호. 예. 이거 옛날에 봤었죠, 이거? 딱 수납? 칼집이야, 칼집. 딱 끼워 넣는 거야, 여기다가. 턱에다가. 왜냐? 턱이 짧으면 어떻게 돼? 이게 튀어나오잖아. 부러져. 칼집에 딱 끼는 거야. 얘랑 검치호. 얘는 잘 부러지게 생겼어. 얘는 그래서 좀 짧잖아. 얘는 좀 짧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더 키우고 싶어? 그럼 칼집 가져와. 얘를 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강한 무기를. 뿌리도 이만큼 있어야 돼. 얘 때문에 밸런스가 다 파괴돼가지고 불편해. 그래도 얘는 해야만 했다. 누군가 해야 되니까. 이거 한 번만 꽂아 넣으면은 얘가 이긴다. 얘가 뽑기도 힘들겠는데? 캉 물었는데 뽑기도 힘들겠어. 지금은 이제 볼 수 없죠. 자, 그리고 고르고놉스도 송곳니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얘는 별로 안 닮았는데요? 좀 억지 같은데? 거대한 송곳니를 가진 육식동물이었으나 검치호는 식용목 고양이과고요. 님라비드는 님라비드과고 얘는 유대류. 유대류야 얘는. 근데 비슷하잖아 검치호랑. 자, 개는 뭐 같이 되는 거고. 고래상어는 상어죠. 얘도 수렴진화인가 보다. 고래처럼 됐잖아. 어류 중에서 가장 큰 어류. 대왕고래가 가장 큰 물고기라고 하는데 포유류라서 가장 물고기는 고래상어가 맞다. 성격은 온순합니다. 성격도 고래처럼 됐네. 너 상어지? 상어인데 왜 고래처럼 온순해졌냐? 웃긴 네. 지가 고래인 줄 알아. 나 고래상어 봤어. 제주도에 있을걸? 못 봤다. 나 못 봤을 거야. 그건 봤어. 덴드로비움 몰라요? 벨루가. 얘 아닌데? 근데 내가 본 얘는 이렇게 생겼어. 돌고래 이렇게 대가리가 있잖아. 그럼 돌고래가 이렇게 있어야 하잖아. 근데 내가 본 덴드로비움은 여기서 딱 하다가 갑자기 꺾여. 딱 이렇게 돼 있었어. 탁 이렇게 벌어지는 게 있어. 아무튼 그렇다. 기린도 그렇다. 나비도 그렇다. 하늘다람쥐, 날다람쥐도 다르다. 이거 하늘다람쥐. 순자가 지피랑 권하게에 있어요. 날다람쥐의 제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오서지기. 날다람쥐의 제주 오서지기. 날기, 기어오르기, 헤엄치기, 달리기, 구멍파기. 오투리야. 오투리지만 다 어중뛰다. 그래서 쓸모가 없다. 그래서 디스함. 순자가 날다람쥐 디스함. 근데 순자 날기 못하죠? 기어오르기 못하죠? 헤엄치기 못하죠? 달리기 못하죠? 구멍파기 못해요. 순자는 더 작은 오각형이죠? 달리기 정도 되겠다. 달리기. 수영은 내가 모르니까 헤엄치기까지 할게요. 이툴이죠. 아무튼 요거
다 다르다. 근데 하지만 기능은 비슷하다. 피막을 지니고 활강하는 포유류입니다. 계통이 엄연히 달라요. 두더지와 두더지 쥐, 두더지 따쥐 다 달라요. 독사도 각각 달라요. 메커니즘이. 뱀, 코브라, 살모사가 다 달라. 각자 연구했어. 그러니까 이게 같은 방식으로 독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각자 이제 장착을 한 거죠. 근데 방향성이 독이 효율적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다. 같이 연구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같이 연구하지. 매와 새매는 다르다. 멧돼지와 패커리는 또 다르다. 모아와 코끼리새, 이거 내가 말했죠. 비슷하다고. 모아. 얘도 커. 공룡새. 날개가 퇴화하고 없어. 이거는 뭐였는데 이거? 파스트 수리. 엄청 큰 독수리. 인간하고 맞짱 떴다가 져가지고 멸종돼. 엄청 세가지고 이런 엄청 큰 모아새 막 들고 날라버림. 확 움켜져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세거든? 슉 날아. 난 다음에 낙사시켜. 그래서 죽으면 이제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사실상 이 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세다고. 막 체중은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맹수들도 탁 잡히면은 떨어뜨리면 낙사로 그냥 사망이야. 근데 선원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맞짱 뜨면 이길 줄 알았나 보지. 코끼리새도 이렇게 생겼어요. 모아랑 비슷하죠. 알이 이만했다. 알 하나의 무게만 해도 10kg 정도. 계란 160개분. 그래서 이 코끼리새의 알 크기가 남아있어가지고 여기 있네. 몸 크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알을 낳는 이유가 키위가 원래 큰 새였는데 작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독특하게 작은 애가 나왔는데 그게 유전적으로 이어져 왔겠죠. 키위가 몸은 이런데 알은 엄청나게 커. 알이 이만해. 다 알에 눌려 있습니다. 하얀 것은 암컷의 심장. 원래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왔어요. 심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도 작아져야 되는데 알은 남아있는 거야. 한번 다시 DNA 설계 다시 해야 돼. 잘못됐어 뭔가. 그래서 이거 잘 해가지고 키위 손질하면은 팔다리 이렇게 다 날개 잘라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먹는 키위가 되죠. 자, 아무튼 모아랑 코끼리새는 다른 건데 비슷하게 생겼다. 몽구스랑 족제비도. 몽구스 뱀 먹는 걸로 유명하죠. 알죠? 완전 이게 루피랑 NL급으로 카운터야. 이게 내가 알기로는 얘가 가죽이 안 박힐걸? 그리고 얘는 이제 특징, 이런 애들 특징. 무조건 개김. 벌꾸로 소리처럼 무조건 개김. 못 참아. 분조장 있음. 근데 이런 애들이 살아남아서 계속 이어져 온 거죠. 왜냐? 달리기가 빠르지 않아서 도망가면은 어차피 죽으니까 개기면 한 100마리 중에 한 몇 마리는 살아남으니까 이게 더 유리했을 것이다. 아무튼 그런 이 분조장 종류도 다르다. 박각시와 벌새. 벌새는 뭐 1초에 뭐 몇 번을 움직이고 뭐 그거 알죠? 비행물체를 만드는 모든 인간의 꿈에 부합하는 새. 벌새의 모든 테크닉을 비행물체로 구현하는 순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할 정도로 벌새 비행 기술은 항공 역사상 불가침의 영역으로 손꼽힘. 현존하는 기술로 벌새 어깨 관절을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아직 불가능. 하늘을 잘 나는 생물이라고 하면 잠자리 역시 빼놓을 수도 없지만 잠자리의 경우는 구조적 결함과 모순이 많다. 아무튼 전진, 후진, 호버링 전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거죠. 공중에서 서 있기. 아무튼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교류한 적 없는 중동과 춘추 전국시대의 중국에서 말이 이끄는 수레에 탑승한 채 전쟁을 수행한다는 개념이 똑같이 출발함. 서로 의견 교류 안 하고 했는데 서로 똑같이 개발한 거야.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 소형 전술차. 야지에서 최적화를 꾀하다 보니까 험비와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짜부 형태로 방어력은 거의 없거나 낮은 수준. 소총도 제대로 막기 힘들다. SUV 픽업 트럭에 장갑 씌워서 쉽게 만들 수 있다. 기사단, 기사대, 예니체리, 레슬링과 유술. 좀 뇌절한 것 같은데요, 점점. 여기까지만 했으면 야 진짜 많이 했다 이랬을 텐데 뇌절을 해서 칭찬을 자꾸 집어넣게 하네. 수렴 뇌절. 요거는 전차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재밌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도라지 그 형남지는 그걸로 끝입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저의 모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